네, 재밌는 취업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강주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소식들 알아볼 텐데요. 요즘은 기업에서 채용 시 이 스펙 기재란을 삭제하는 등 탈스펙과 또 능력 중심 사회로 인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능력 중심 사회,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어떤 능력들을 요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5위는 입사지원서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대기업 입사지원서에서 스펙란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8대 스펙, 9대 스펙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기업 입사지원서에 스펙을 기재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도 스펙 쌓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증명사진부터 어학점수 기재란까지 스펙을 알 수 있는 항목들이 지원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LG그룹은 2014년 하반기 공채부터 입사지원서에 공익 어학시험 성적 및 자격증, 수상실적과 봉사활동 내용, 그리고 가족관계와 현주소의 입력란을 없앴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동아리와 봉사활동 기재란을 삭제했고요. 포스코그룹은 인턴을 선발할 때 학력과 학점, 어학점수와 사진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은 병역사항과 해외연수 같은 직종별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항목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SK그룹도 외국어 성적과 해외연수 경험, 수상실적과 인턴 경험 기재란과 증명사진란을 없앴습니다. 네, 입사지원서의 변화로 능력 중심 사회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위 만나보실까요? 4위는 자격증의 변화였습니다. 대기업의 입사지원서가 변화하면서 동시에 자격증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격증은 이 중요한 스펙 중 하나로 여겨졌었는데요. 자격증이 실제 업무 능력과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력서에 한 줄 채우기 위해 취득한 자격증은 중요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와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없애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나 대기업 직원들이 꼽는 필요 없는 자격증으로는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입사를 하고 보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딴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함께 따라 딴다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위 만나보시죠. 3위는 업무 적합성이었습니다. 대기업 입사지원서에서 스펙란이 사라지고 실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부분은 바로 업무 적합성입니다. 업무 적합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토익 점수 대신 실제 영어 회화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토익을 포함한 공인 어학 점수 대신 실질적으로 영어로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영어 면접 난이도를 일상 대화에서 토론 수준으로 높인 게 대표적입니다. 또 스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력보다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면접도 더욱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불황으로 채용 인원이 줄자 기업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의 경우 학력과 자격증 같은 스펙보다는 조직 적응력이나 팀워크, 가치관과 입사 의지 같은 정성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네, 능력 중심 사회에서 업무 적합성은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이겠죠? 계속해서 다음 순위 만나보시죠. 2위는 일학습 병행제였습니다. 학벌과 스펙 위주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격증 획득과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현장 실무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을 병행하며 직무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독일이나 스위스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건데요. 고용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청년 실업, 기업의 재교육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도입하도록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를 시작으로 이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부터 2위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건 대망의 1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1위는 뭘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1위는 NCS였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취업한 학습 근로자들은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현장 교사가 바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취업준비생들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취업준비나 이력서가 스펙이나 대학, 성적, 수상 경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능력 중심의 직무에 기반한 지원서에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정보들만 제시하면 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요. NCS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도 기존의 자기소개서와 다르게 지원자의 지원 동기, 조직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 쓰도록 돼 있습니다. 네, 과도한 스펙은 버리고 꼭 필요한 능력만 중심이 되는 사회, 이 NCS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잘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탈스펙을 선언하고 직무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력서상의 한 줄 스펙은 이제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예전처럼 어학 점수나 또 자격증 같은 성적의 목을 매기보다는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또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능력 중심 사회에서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들로 만나요. 안녕.